영국 런던의 어느 먹자 골목. 이 동네 맛집 골목 아니었어? 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넘치던 이곳에는 한적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중 골목의 구석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는 사장인지 셰프인지 모를 한 영국 남성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어두운 표정으로 술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식당 문을 닫고 어딘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식당의 문 앞에는 문구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달 동안 영업을 쉽니다. 2달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월세를 내지 못한 사장님이 파트타임 근무라도 나선 것일까요? 그런데 약 2달 후 이 식당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적한 이 먹자 골목의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일로 놀라게 만든 것일까요? 얼마 전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게시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망해가던 영국의 어느 먹자 골목 식당에서 벌어진 에피소드였는데요.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먹자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밀려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복의 제이콥, 이 골목에서 도는 자네가 다 벌어가는구만. 골목 상인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독 손님이 많은 저희 식당을 부러워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손님이 점점 끊기더니 이제는 아예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해 허탕을 치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만 그런 건 아니었고 골목 자체의 상권이 완전히 죽은 듯 싶었죠. 그나마 여태 벌어둔 돈으로 억지로 버티고 버텨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저는 뭔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폐업을 하거나 다시 일어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죠. 저는 여태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식당 일을 하며 실패를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요리가 최고라 생각했고 골목에서 제일 손님이 많았기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죠. 지금은 그 자만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했고 팔이 날리는 식당 홀에서 고민하던 차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황당하게도 이 아이디어는 제 아들의 여행담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작년쯤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했고 한국의 음식 중에서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생각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잘 되던 때라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상황이 되니 그런 기억까지 떠오르는군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당장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경비로 사용할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한국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치킨집에 대한 목록을 적어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맛집 목록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홀에서 주문을 하자 의외로 치킨이 빨리 나왔습니다. 홀에는 저 말고도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며 치킨을 먹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니, 홀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집은 홀보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크 헬멧을 쓴 라이더들이 수시로 치킨을 받아 나갔습니다. 맛집은 맛집이구나 했죠. 치킨 역시 환상적이었습니다. 끈에 빠진 치킨이었지만 그 맛은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치킨보다 맛있었습니다. 적절한 간에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이라면 영국에서도 크게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이야기한들 여기 한국 치킨집 사장님이 나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실까? 그런 걱정이 앞서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들도 어렵게 알아낸 것일 테고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그런 걸 묻는다면 과연 그들이 쉽게 알려줄까? 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막상 이런 생각이 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인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갑자기 자신감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부터 하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치킨집 사장님에게 영국에서 제가 처한 상황을 번역기를 통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치킨집 사장님은 우리도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알려주기 어려우니 그냥 둘러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멍청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지점이었고 이 사장님도 본점에서 내려오는 대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레시피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프랜차이즈점을 제외한 개인점 맛집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맛을 분석해보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마음먹었죠. 그러다가 다소 허름한 가게로 보이는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식당 내부는 아담했지만 깔끔했고 손님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치킨이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쉴 새 없이 나오고 치킨을 가져가는 배달 라이더들이 주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레 치킨을 주문하여 기다렸고 홀 손님에게 먼저 치킨을 튀겨주신 건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치킨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치킨이었는데 제가 흔히 알고 있던 빵가루가 묻은 크리스피한 치킨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에 얇게 입혀진 형식의 치킨이었고 색깔은 먹음직스럽게 잘 튀겨진 그런 모습이었죠. 한 입 먹은 순간 저는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치킨의 반죽과 속살은 한 몸처럼 붙어서 이질감이 없었고 육즙이 터져 나오며 씹히는 식감과 적당한 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중독적인 그 맛에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치킨을 음미하며 식당이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마칠 시간이 되어도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이러다 사장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 나와서 식당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치킨을 먹으며 속으로 연습했던 대로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다가가 저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놀라는가 싶더니 제 이야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는 듯 했습니다. 외국인이 찾아와서 대뜸 치킨 비법 좀 알려주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에 감사했죠. 게다가 사장님은 맥주를 가져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던 사장님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몇 가지 조항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에 저는 무조건 동의한다고 했고 사장님은 이어서 종이를 가져오더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영국에서만 장사를 할 것. 둘째, 아무에게도 레시피를 알려주지 말 것. 셋째, 똑같이 하지 말고 당신의 레시피를 가미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 넷째, 한국식 치킨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할 것. 이 네 가지 조항에 동의하고 사인을 하면 당신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조항들도 아니었죠. 생판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저조차도 믿기지 않았고 이 사장님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건지 의심까지 생겼습니다. 참, 저라는 인간도 간사한 인간이죠. 고마운 은혜를 베푸는 순간에도 의심을 하다니요. 이런 제 심정을 눈치라도 채신 건지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쪽을 보니 딱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당신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네. 옛날 추억도 되새기면서 말이야. 내 손목을 한번 보겠나? 이 상처가 뭔지 아나? 내가 젊었을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생활을 하던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흔적이네. 상처가 여러 개지? 첫 번째는 실패하고 얼마 후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다네. 사실 나는 죽을 용기도 없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죽을 힘으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네. 피보다 진하게 한번 살아보기로 말이지. 자네도 낯선 외국까지 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처지라면 그만큼의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네.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무 가슴 뭉클했고 놀랐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이 사장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며 레시피를 전수받고 영국으로 돌아와 호기롭게 신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연습 끝에 한국식 치킨의 레시피를 제 것으로 만들었고 신메뉴를 완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메뉴는 골목의 식당 사장님들에게 조금씩 선보이며 솔직한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근처 식당 주인들은 그닥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반죽이 얇아서 보기 흉하다는 둥, 신메뉴치고는 너무 흔해 빠진 치킨 아니냐는 둥, 기운 빠지는 반응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저는 제 안목과 소신,
그리고 한국의 제 스승님의 레시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고 그냥 이대로 신메뉴를 출시하고 식단을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죠. 먹자 골목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킨을 폄하하던 다른 식당들도 지금은 모두 치킨 메뉴를 넣어 팔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물론 그들 중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식당도 있었지만요. 저는 스승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메뉴의 이름에 한국식 치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음식의 기원이 어디인지 손님들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너무 바빠서 한국의 스승님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에 한국에 방문을 할 때는 저희 가족들 모두 찾아가 스승님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제 아들의 말로는 최근 영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치킨을 판매하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식 치킨을 판매하는 영국 내 식당을 순방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저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한국의 스승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으로 음식 유학을 와 스승님을 찾았고 영국으로 돌아와 한국식 치킨으로 초대박을 터뜨린 제이콥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